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엄청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겨울인데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코트를 입고 막 목도리를 두르고 뭔가 이러한 옷에 쌓여있는 그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이 은근 추웠으면 하고 바라는 1인입니다. 근데 이사한 집이 조금 아이들 방이 약간 추워서 그게 조금 걱정이기는 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요. 우리 아이가 무서운 영상을 보았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실은 준비한 슬라이드가 여태까지 앞에서 했던 것보다는 되게 짧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딸기80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오늘 뭐 먹지 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겨울이 싫으세요? 그래도 붕어빵 이렇게 손에 쥐고 헛빵 이렇게 먹는 기억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크롱프렌즈님 안녕하세요. 근데 되게 크롱프렌즈님은 정말 이 뽀로로의 크롱인지 그게 약간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침마다 제가 월요일이 되면은 평소랑 다르게 조금 옷도 되게 신경 쓰고 나가고 막 액세서리도 막 보고 나오니까 저희 둘째 딸이 월요일마다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액세서리 통을 보면서 뭐를 하고 가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딸이 골라준 반지를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당근마켓에 레고를 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집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하면서 나는 뭘 좋아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화장품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눈썹 어떻게 그리는지도 좀 배우고 그랬는데 조금 예뻐지고 싶습니다. 딸기80님 신촌 세브란스 병원 예약되어 있는데 학생 확진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도 되나요? 그 학생들은 세브란스 병원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 옆에 대학에서 진단이 된 거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대학생들이 요즘은 이렇게 병원으로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절차가 복잡하고 막 뭐 써야 되고 이래서 잘 안 들어와서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되실 것 같고요. 대신에 꼭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병원에 오실 때는 KF97 94인가요? 그 마스크를 끼고 오시고 손 위생 철저하게 잘 지켜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속 뭐 어디서 어떤 일이 다 같이 감염이 됐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밥을 먹는다든지 어쨌든 마스크를 내리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뭘 먹는 순간에 많이 서로 옮기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그 다른 지방에 있는 어떤 병원 얘기도 들어보면은 화장실에서도 이제 서로 옮았을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화장실 갔다가 나오셔서 손을 꼭 씻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건 그냥 여담인데요. 저희가 그 국제진료소의 비자신체검사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소변 검사를 하는 화장실이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본인이 소변을 보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소변을 받은 거를 검사를 하고 거기서 버리게 하거든요. 근데 소변을 버리시고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게 오셔도 심지어 남자 환자분이 수검자분이 많으신 날도 점심시간 되면은 휴지가 남자 쪽이 더 많이 남아있고 세면대도 되게 깨끗해요. 여자 쪽보다. 그래서 성별을 가리지 않고 손을 꼭 씻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러스님 감사합니다. 요즘은 눈썹 산을 올리지 않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크롱님 정말 맞으시군요. 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제가 아까 PD님께도 잠깐 질문을 했었는데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처음으로 이런 무서운 영상을 봐서 엄청 충격이 있었다라고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딸 아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친한 소아정신과 친구들 그리고 이제 저희 딸 아이를 같이 봐주시는 공부 선생님 그리고
제가 되게 친한 모래놀이 치료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전문가들이랑 상담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 아이의 경험을 좀 나누고자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제 경험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했던 무서운 영상 본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외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다가 미국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유괴되는 장면인가 이런 장면이 영화 비디오가 이제 아마 누가 보다가 말았는데, 제가 중간에 잘못 플레이를 해서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무서웠던 그 장면이 하나 있어서, 그때부터 뭐 제가 계속 유괴되는 꿈을 밤마다 꾸고 이렇게 막 자는 것도 좀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어떤 아이가 뭐 빨간 구두를 되게 좋아했는데 부모님이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를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에 갔다가 춤을 하루 종일 추게 되면서 나중에 이렇게 뭐 신발을 못 벗어서 이렇게 다리를 절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실은 20대까지도 빨간색 신발을 못 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담이고요. 아마 뭐 이렇게 말씀은 안 주셨지만 모두들 이렇게 되게 무서운 영상, 이러한 것들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이런 경험을 했어서 네이버 그리고 뭐 다 검색 엔진들을 찾아봤어요. 아이가 그러한 영상을 봤을 때 부모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근데 생각보다 아이가 야한 동영상을 봤을 때, 또는 뭐 부모의 그런 잠자리 광경을 목격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은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에게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영상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봤던 영상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저희 집은 테레비를 많이 안 봐요. 그리고 주로 보더라도 만화 영화를 주로 보고요.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뭐 이렇게 요리 경연하는 거, 뭐 빵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테레비를 안 좋아했었고, 또 대중가요를 즐겨 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되게 재밌는, 얼마 전은 아니고 되게 재밌는, 너무 착하게 생긴 친구를 본 거예요. 바로 이분이죠. 그래서 곱창 먹는 게, 이분이 곱창 드시는 게 되게 유명해져서 한동안 막 곱창집이 줄이 엄청 많이 쓰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분이다, 매력적인 분이다 라고 이 분을 봤었는데, 이분이 엄청난 가수시더라고요. 바로 마리아를 부른 화사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가 뭐 재밌는, 그 친구는 이제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하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춤을 보여준다면서 무슨 노래를 틀었는데, 그게 우연히 이제 이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노래만 들었었으면 참 좋았는데, 친구들이 다 같이 이제 방에서 이 뮤직비디오를 본 거예요. 근데 혹시 이 뮤직비디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노래는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원 차트 1위도 계속하고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노래라고 하는데, 저희 남편도 이 노래는 굉장히 좋은 노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의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이게 15세 이상 관람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지금 만 7세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 친구들이 보면 안 되는 영상이었는데, 노래를 검색하다가 그냥 유튜브에서 이게 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어린이용 유튜브 채널을 다운받아서 따로 쓰는 이유가 있구나를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뭐가 문제냐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이분의 뮤직비디오를 대한 설명이 나온 그림을 네이버에서 그냥 따서 온 거고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장면이 화사라는 가수분이 대중목욕탕 같은 네모난 목욕탕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렇게 피 묻은 채로 이렇게 장기들을 계속 보여주고, 심지어 그 장기를 이렇게 먹는 장면, 되게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인들이 보셨을 때는 좀 징그럽네, 아니면
되게 강렬하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으시고 넘어가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영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희 집에서는 저희 남편이 가끔 이제 복강경 하는 그런 수술 장면 이런 것들을 영상을 편집을 해요. 논문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남편이 편집을 할 때 저희 아이들이 보면서 아빠 저거는 뭐야? 뭐 쓸개 주머니야? 피가 많이 나네? 이런 식으로 저희 아이들은 피라든지 이런 장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 아이에게 충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날 이 친구가 이제 놀고 집에 왔고 자려고 하는데 그날 따라서 이제 자기랑 꼭 같이 자자려고 하면서 아이들을 재우는데 손이 땀에 흠뻑 젖어 있고 아이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근데 계속 말을 안 하고 엄마 오늘은 재우고 방에 가지 말고 꼭 자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제 같이 잤거든요. 같이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아이가 아침까지도 이불을 똘똘 말고 정말 누에고치처럼 웅크리고 이불 안에서 자고 있는데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면서 몇 번씩 깨더라고요. 자꾸 깨서 제가 있는지 보고 또 자고 또 자고. 그래서 저도 실은 그날 밤에 잠을 거의 못 자고 꼴딱 샜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이가 또 너무 무섭다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불이 꺼져 있는 화장실에 혼자 못 들어가고 화장실 큰일을 보는데도 문을 열고 보고 계속 이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냐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 집에서 무서운 걸 봤는데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조금 재차 막 퇴근하듯이 물어봤는데 얘기를 계속 안 해서 거꾸로 애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친구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 엄마도 너무 깜짝 놀라면서 이 영상을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몇 날 며칠 이 아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소아정신과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일단은 너무 아이에게 체근을 하지 말고 좀 아이가 낮에 얘기를 한번 꺼내보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얘기를 나눠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아이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Acute Stress Disorder라는 ASD라는 진단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사람들이 접했을 때 성인이든 소아든 어떠한 사건을 접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에 대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 증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어큐트라는 얘기가 붙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기침에서도 어큐트는 뭐 2주 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에서는 3일에서 30일 이내, 그러니까 한 달 이전에 증상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증상이 뭐가 있을까를 보시면 어떠한 그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오르거나 저희 아이처럼 악몽을 계속 꾸거나 아니면 불안한 증상이 계속 있다든지 잠을 잘 못 자다든지 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러한 심리적인 정신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심박동수가 증가하면서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머리가 아프거나 메스껍거나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호흡곤란의 그러한 여러 가지 몸으로 증상도 같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증상이 한 달 이내에서 끝나면 이제 어큐트하게 오고 끝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증상이 한 달이 이상이 됐을 때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PTSD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상황은 뭐 예를 들면은 재난 상황 아니면 성폭행, 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이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심리 치료도 하지만 정말로 증상이 많이 심한 경우에서는 약물 치료도 함께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보면 자연재해, 그래서 뭐 지진, 산사태, 홍수, 쓰나미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사건들이죠. 심각한 사고, 뭐 예를 들면 911 테러라든지 성수대교가 붕괴됐다거나 상품백화점 무너진 것처럼 어떤 엄청난 사고, 그 다음에 육체적, 성적 또는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아니면 이제 굉장한 싸움이죠. 그래서 뭐 부모님이 엄청나게 싸우시는 것 또는
테러, 그래서 어떠한 연장선상의 모든 싸움 종류, 그 다음에 사랑하는 대상, 꼭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하는 대상이 갑작스럽게 죽는다던가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특히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떠한 직장 내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일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스트레스를 의미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미디어나 텔레비전에서 경험한 것은 해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하면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아 같은 경우에서는 죽음과 같은 상황을 간접 경험하게 하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은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값 오르는 뉴스는 저희 아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치금님 어떤 얘기를 저희가 앞에서 했었냐 하면은, 저희 아이가 화사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이제 마리아라는 노래를 부른 동영상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그게 15세 이상 관람가고 여기에서 보면은 죽음의 상황을 간접 경험하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밝을 때 물어봤어요. 뭘 봤냐 그랬더니 어떤 언니가 죽어 있는 걸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게 그냥 영상 매체에서 무서운 것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은 저희 딸 아이한테는 이 언니가 이렇게 죽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피가 낭자한 앞치마를 메고 이렇게 장기들이 있는 게 그냥 그 대상, 어떠한 피를 본 거가 무서웠던 게 아니라 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돌아서 보면 저희 딸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예민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그래서 누가 죽었어, 뭐 강아지가 죽었대, 뭐 이런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서 항상 얼굴은 아니었고 죽어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시체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유난히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는 이제 늘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이 영상이 이렇게 어큐트 스트레스 디스오더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정신과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상황은 저희 딸 아이한테는 자기가 이것을 대처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한 대 얻어 맞은 느낌이고, 자기가 조금 크게 생각을 하면 내가 나를 조절하지 못하고 조절력을 잃은 무기력함, 무력감, 그리고 뭔가 억울함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 감정이었다고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저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1번은 엄마든 아빠든 이모님이든 누구든, 특히 엄마가 늘 그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다.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얘기해도 된다. 안심하고 그 상황을 대처를 해도 된다라고 안심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도록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저희 딸이 지금은 이제 저랑 같이 친구 집에 모두가 놀러 갔을 때 닥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는 이 아이가 자기가 혼자 테레비를 틀었을 때 우연히 그 장면이 나왔다거나 이러한 순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 아이한테 낮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를 봐서 너무 무서웠고 죽은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니는 테레비에 나오는 굉장히 좋은 언니고 노래를 엄청 잘하는 언니인데 이 상황이, 이 노래가 되게 이 언니한테 속상한 상황이어서 그러한 장면을 연출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낮이 됐을 때 다시 이 아이가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원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거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엄마가 자기를 꼭 안아주고 자기를 안심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엄마가 같이 못 있는 상황이라거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되면 너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 상황이 닥치면 그거를 친구한테 보기 싫다고 얘기를 하기는 싫으니까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아이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싫다고 얘기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다른 방법은 그랬더니 아니면 자기는 이러한 거를 좀 친한 친구한테는 이 영상을 보면 꿈에 나올 것 같아서 다른 거 보자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다음 상황에서는 엄마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지, 엄마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지 저희가 알고리즘을 다 정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어디로 놀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악을 틀었는데 음악에서 화사의 마리아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영상이 없었고 노래만 나왔는데 저희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끄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편한테 안기더니 거기서 흐느껴 울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그 노래를 껐고 아빠가 꼭 안아줬고 그 다음에 그 같이 있었던 삼촌들한테 자기는 이 노래가 꿈에 나올 것 같아서 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희 딸이 바들바들 떨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잠을 잘 때 불러줬던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를 틀어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찬송가를 한 시간을 반복 재생을 했더니 아이가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상황을 다시 정신과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렇다. 그랬더니 정신과에서는 이러한 어떠한 어큐트 스트레스 디스오더에 있을 때 아까 보셨잖아요. 한 달이 어큐트의 증상의 기준이고 한 달이 지나면 증상이 조금 오래 간다라고 보고 그때는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재미난 팁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라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고 오히려 그거 얘기하지 마. 그거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부끼리 또는 누군가에게 그걸 터부시하는 거는 오히려 아이에게 그게 더 무서운 거고 나쁜 거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터부시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그거를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붙여주고 밝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다음날 낮에 다시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 아이가 그 노래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쿵쿵이라고 자기 가슴이 쿵쿵거렸을 때 자기가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 쿵쿵거려서 그 노래를 쿵쿵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쿵쿵이가 다시 나왔구나. 기분이 어땠어? 그랬더니 그 영상이 다시 떠올라서 너무 무서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때 조금 무서워하는 증상이 다시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계속 얘기를 하다가 좀 아이가 힘들어 하면은 다른 접근들을 제가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하이마트에 저희가 스피커를 사러 갔는데 다시 쿵쿵거리는 소리 이번에는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소리만 들었거든요. 스파이더맨이 그 네트 쏘는 소리를 듣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아직은 연산작용에 의해서 아직은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조금 아직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혹시 저같이 아이가 무서운 영상을 봤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저처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친숙한 이름 쿵쿵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래서 아직은 저도 딸과 ongoing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후에 어떠한 프로세스가 있었는지는 나중에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이 있은 지는 거의 2달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영상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아이한테 설명을 해도 되는가? 너무 자세하게 이 아이에게 대해서 영상을 설명해도 되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른 입장에서는 이 영상이 되게 대단히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딸기80님 말씀대로 아이의 무서움과 성인의 무서움은 달라요. 근데 이 무서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그 마리아 영상 이거 도대체 어떤 영상이야? 그리고 딱 틀어봤을 때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끄게 되더라고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의 무서움, 성인의 무서움은 아이는 이런 걸 무서워하고요. 성인은 이러한 것을 무서워합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이랑 같이 그 영상을 본 친구는 생각보다 저희 딸처럼 그렇게 무섭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 친구는
그 엄마한테 얘기하기를 엄마 나는 이 영상이 조금 징그러웠어 무서웠는데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담력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저희 무슨 놀이동산 가서 귀신의 집 이런 거 저는 무서워서 잘 못 들어가는데 어떤 친구는 재밌다고 계속 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무서움, 아이의 무서움보다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떠한 성향이 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도 괜찮을 수 있고 성인도 무서울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그거를 설명하거나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하고 오히려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친숙한 이름으로 부르면서 아이가 마음이 안정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아이와 이 얘기를 밝은 대낮에 아이가 안정적이고 친숙한 환경에서 얘기를 나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 어떨까? 이거는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저희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딸아이를 옆에 앉혀놓고 이 영상을 계속 같이 틀어주면 아이가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쁜 해결 방법은 아닐 것 같아서 이걸 제가 다시 정신과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건 반복적으로 보고 그것을 계속 틀어줬을 때 아이가 적응이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익숙해지는 거지 적응이 되고 괜찮아지는 거라기보다는 둔화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인이 못나서 이것을 트라우마를 입었구나 이러한 생각을 아이가 또 계속 틀어줬을 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서 강해져라 어서 강해져라 무의식적으로 부모가 이것을 괜찮다고 네가 못나고 네가 약해서 이거가 무서운 거라고 강요를 하는 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 영상을 반복적으로 학습시켜줄 필요 절대 없다. 그러나 아이가 예를 들면 엄마 나는 엄마 아빠랑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아이가 동의하에 부모와 함께 그 영상을 보는 건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계속 노출시켜주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것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부모님이 울타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그 마음의 안도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함께 해결할 수 있고 엄마 아빠가 마음 가득히 같이 이것을 공감해주고 느껴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상의를 해줘 라고 엄마 아빠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안도감과 안정감 그리고 신뢰를 계속 주라는 말을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치근님 아이폰 12 사면 진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이 비슷한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사면 진정된다기보다는 그 이유인지는 몰라도 뭔가를 조금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 뭐 갖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를 몇 번 좀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라 그러지? 세컨드 2차의 그 피드백 이거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를 사준다거나 뭘 해주면서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아이에게 그거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시켜주지 못할 수도 있어서 저는 잘 안 사주고 다른 방법으로 조금 해결을 했는데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토요 미스테리 방영 방송사의 줄소송이 이어졌다는 그 프로그램 화장실 못 갔었죠. 네, 유영성님 말씀대로 정말 어떠한 무서운 걸 보고 화장실을 못 갔었다는 말씀. 저도 가끔은 뭐 범죄 심리극 이런 다른 것들을 다루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밤에 갑자기 불이 켜지거나 예를 들면 가끔 그런 적 혹시 없으세요? 뭔가 남편이 아직 집에 안 들어왔는데 밖에서 번호키 누르는 소리 같은 게 들렸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앞집 소리인데 너무 조용해서 다 들리더라. 이런 경우도 저도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무서운 게 너무 다르고 군대 가서 사람이 더 무서운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더 무서울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무서운 대상이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누군가가 특히 어린 아이에서 그 첫 어떠한 영상이 노출이 됐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대처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나눴고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무서운 영상을 봤을 때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았거든요. 테레비를 혼자 봐서 네가 그랬던 거라고 혼날까 봐 얘기를 못하고 그냥 무뎌져서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제 요즘은 또 더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는 걸 더 많이 권하는 사회잖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부모가 더 친구처럼 다가가고 더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하시면은 저처럼 그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이 알고리즘을 함께 공부하셔서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치금님 도어락을 받고 그래서 이사를 저희가 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도어락 때문에 이사를 간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가 제 나이만큼 된 아파트여서 방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추러스님 맞습니다. 야근할 때 어디서 쿵 소리 나면 저도 무서운 일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저도 굉장히 잘 놀라는 편이어서 깜짝 놀라면 심장이 발까지 떨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트라우마라는 건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 같고, 저도 제 인생을 생각했을 때 제가 엄청나게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건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직도 그 사건들을 생각을 하거나 회상이 되거나 연상이 됐을 때는 아직도 막 울고 싶고, 그 다음에 가슴이 쿵쾅거리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 누구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누구든 다 풀고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해결하는, 그리고 그 트라우마의 강도마다 해결하는 기간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성격이 급한 편이어서 저희 딸이 2달 정도 됐는데 계속 무서워하고 할 때마다 조금, 이러면 안 되지만 아이에게 약간 강압적으로 괜찮아져야 된다고 조금 강요를 하거나 조금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 말로는 저희 남편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기다려줄게. 그리고 오히려 아빠가 더 아이를 보듬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딸이 그거에 힘입어서 조금 힘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들 그러한 부분들 같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제가 논문을 좀 찾아봤거든요. 아이들이 공격적인 영상을 봤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근데 5세에서 15세 사이에 공격적인 영상에 계속 노출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른이 됐을 때 오히려 더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경향이 더 많더라라는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히려 괜찮다, 뭐 어렸을 때 잠깐 그런 거 봤었을 때 노출이 된다고 해서 아이가 폭력적이 되지는 않더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계속 찾은 논문들 보면은 뭐 뉴질랜드 데이터도 그렇고 진행을 했을 때 어렸을 때 공격적인 만화, 공격적인 영상에 계속 노출이 되면 커서 공격적이 되거나 심리적으로 더 불안한 경우가 더 많이 있더라, 이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성인의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영상물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막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는 지금 1학년이어서 핸드폰을 키즈폰을 쓰고 있는데, 키즈폰은 인터넷이 안 되게 되어 있는 키즈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전에 코로나 때 계속 영상을 이학습터로 봤을 때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성인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야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은 없었는데,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영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이 영상을 아이가 보고 있는지 잘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보는 영상도 그 연령대에 맞춰서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너무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들 텔레비를 볼 때 요리하는 영상이라거나 아니면은 저희 둘째가 좋아하는 건 바다 탐험대 옥토넛이에요. 그래서 물고기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저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과학 실험을 하는 영상들, 재미있는 영상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영어를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만화를 영어로 틀어줘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보여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영상을 볼 때 옆에 계속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보다가 뭘 보는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제 입회 하에서 뭐 유튜브를 보든 뭘 보든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조금 습관을 들여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어렸을 때 아이들끼리 자기네들끼리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습관은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딸기 80님, 수학과가 소아청소년과를 바뀌었는데 내과 이비인후과 가는 아이도 있는데, 소아청소년 기준이 뭐냐면요, 옛날에 저희가 소아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소아과라고 부르니까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과는 18세 이하가 가도록 얘기를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층은 반은 성인이고 반은 소아기 때문에 일부 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는 소아를 보시는 것들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뭐 중학생인데 어른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아직 작거나 소아 쪽에 더 가까운 몸무게라든지 그런 아이 경우에서는 보기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청소년까지 넣어서 부모든 아이든 가기가 쉽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내과나 이비인후과를 가셔도 이제 트레이닝을 받을 때, 특히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소아들도 많이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고 하기 때문에, 특히 큰 병원에서 트레이닝 받은 선생님들은 소아들에 대해서도 많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형태로 선생님들이 연수 강좌도 가시고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그럴 때 소아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들으시고 경험을 나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셔도 걱정 안 하시고 아이들 데려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임지령님, 우리 아이는 무서움이 너무 없는데 모자른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마다 무서움에 대한 역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무서운 영상, 이러한 폭력적인 영상을 잘 못 봐요. 보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가 모자라거나 뭐 그러다기보다는 조금 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조금 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지능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아이의 성향, 그리고 내적인 그러한 감수성, 예민도, 이런 것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형사님, 게임도 마찬가지로 계속 폭력적인 게임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보면서 너무 피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남편이 하면은 하지 못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그러한 영상뿐만이 아니라 게임도 부모가 반드시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크롱프렌즈님, 우리 애들은 유튜브는 가짜라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유튜브가 가짜인 거를 알고 다가가면 조금 더 겁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딸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저희가 영상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가짜라는 생각을 덜 하는 것 같고, 특히 자기가 피라든지 이러한 부모의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장기라든지 피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늘 아빠가 편집하는 수술 영상에서는 피가 나왔던 게 진짜 환자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뮤직비디오에서 보였던 피가 진짜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정호님, 깜깜한 걸 무서워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번 불을 켜고 자면 숙면에도 방해서 시력이 나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이게 제가 저희 딸이랑 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 딸이 요즘 무서워서 밤에 꼭 불을 켜고 자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가습기를 트는데 가습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는 그런 가습기를 써서 그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되게 재미있는, 제가 옛날에 그 등을 선물 받았는데 달 모양인데요. 이 달 모양이 계속 변하기도 하고,
달 모양으로 계속 불이 켜져 있는데 30분이 지나면 저절로 꺼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틀어놓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가 잠드는 걸 확인을 하면 그 달불을 다시 켭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는 거가 완전히 확인되고 불이 더 있다가 꺼지도록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밤에 잘 때 밝은 환경에서 자면 멜라토닌 분비가 많이 안 된다고 그래요. 멜라토닌 분비가 많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아이가 숙면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숙면을 취해야 되는 이유는 비욘디에서도 영상이 있었는데, 성장에 있어서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예를 들면 뭐 10시부터 1시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수면에 깊은 잠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나오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호르몬이 숙면을 취했을 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잘 자는 게 중요하고, 잘 자려면 숙면을 취하는 환경이 중요한데, 밝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취침 등 찾아보시면 작고 조도가 높지 않고 알아서 꺼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갈 때 이렇게 센서를 받으면 불이 켜지는 그런 불도 한동안 켜놨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엄마 방에 올 때 불이 다시 켜지도록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조금 신경 써주셔서 조금 등을 사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쿠렁프렌즈님, 가습기 네, 꺼내셔야 됩니다. 지금 습도가 굉장히 낮고 날씨는 추워지고 했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이 일어날 확률이 커요. 재밌는 게, 제가 오늘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주간 그 바이러스 발표를 봤는데, 지난주에 주간에 독감 바이러스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기 바이러스들이 대부분 0%였고, 지금 유행하는 건 라이노 바이러스라고 계속 유행하고 잘 알려져 있는 감기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있고,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굉장히 높은 열을 일으키는, 제가 이전에 10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데노 바이러스가 한 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보카 바이러스라고, 이것도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 세 가지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가습기 사용 집에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고요. 가습기는 세척하시는 거 잘 세척해 주시고, 낮에는 바짝 말리셨다가 다시 쓰시는 것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설사 바이러스도 0%예요. 그래서 역시 손 씻기를 잘하고 생활 방역을 잘 하니까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랑 나랑님, 급 건조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오늘 마스크 안이 특히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샘플 로션을 가지고 다니면서 얼굴 밑에 마스크 닿는 부분을 계속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계속 잘 발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치금님, 군대 입대하면 밤에 불을 켜고 주무셨군요. 그래서 저희 국군 장병님들 정말 지금 너무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덕분에 2다리 뻗고 잘 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딸기팔공님, 성장 호르몬이 중요한데 여자, 남자 키 크는 건 성조숙증 질환이 있는데 전조 증상이 있나요? 키 크는 기간이 여자는 에스트로겐 영향을 많이 받나요? 보통 요즘 성조숙증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도 성조숙증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성조숙증의 전조 증상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조금 살이 급격하게 찌거나 하면은 저희가 이제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고, 그것 때문에 성조숙증이 오고 생리가 빨라지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살이 많이 찌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고, 뭐 속설에 의하면 뭐 이가 빨리 빠지면 사춘기가 빨리 온다더라,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속설과 논문들을 다 찾아서 공부를 하고 다음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롱프렌즈님, 전설의 고향. 근데 실은 전설의 고향이 요즘 나오는 귀신 나오는 영화들에 비하면 굉장히 애교인 것 같아요. 되게 그때는 귀엽고 재밌다기보다는 지금 거에, 그때는 저도 굉장히 무서웠는데 지금 거에 비교하면 그렇게 무섭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딸기팔공님, 남자는 키가 더 크는데 호르몬 영향도 있고, 원래
남자들이 사춘기가 조금 더 늦게 끝나기도 하는데 여자들도 사춘기가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의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부모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그 성조숙증 얘기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주제는 되게 재미있는 주제를 준비하려고 해요. 무슨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냐면 제가 박사 논문을 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박사님이 계신데 그 박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는 회사를 차리셨어요. 근데 유전자 검사를 굉장히 중심으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냥 뭐 염색체 검사가 아니라 유전자 검사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키트도 뭐 개발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유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무슨 병이 나중에 생길 확률이 크고 그래서 이거를 몇 살에 검사를 하는 게 좋으냐, 이 검사를 했을 때 진짜 내가 이 병에 생길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유전체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에 관심이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딸기80님, 용태 PD님 키가 정말 크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마주치는데 키도 크시고 되게 덩치가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용태 PD님 키가 어떻게 잘 크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껏의 너무 정보 전달 내용보다는 제 넋두리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바른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을 하면서 자라났으면 좋겠고 너무 선정적이고 공격적인 내용들은 어렸을 때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고 혹시 할 수 없이 아이가 저희 아이처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아이들은 괜찮은데 충격받은 영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밝은 날 아이가 편안한 환경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다음 상황이 닥쳤을 때 너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를 부모님과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서 재미있게 아이와 함께 긴장을 풀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가 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달이 지나가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도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딸기80님, 김웅동 교수님 초청해주세요. 실은 뭐 세브란스 병원 교수님들 초청해달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 친구들 같이 나오자고 해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김웅동 교수님은 정말 대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제가 그런 대가들을 모실 수는 없지만 뭐 그 대가들의 뭐 인터뷰를 따온다든지 아니면 자문을 구한다든지 질문지를 미리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방향은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시고 와달라는 부탁은 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홍해걸 선생님께서 초대를 하시면 모를까 제가 나와주실사 말씀을 드리면 단번에 모든 분들이 거절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